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 광고주 모시는 시간입니다. 초대석입니다. 야, 진짜 언더스탠딩은 훌륭한 매체예요. 게다가 광고주를 이렇게 최고로 모십니다. 게다가 작년에 나갔던 광고주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아, 작년에 한번 왔다가 출연하셨다가 그 효과에 너무 만족해서 이번에 광고를 들고 돌아온 야, 아이엠박스의 남성훈 대표님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스토리지 아이박스 운영하고 있는 남소원입니다. 예, 그렇지. 셀프 스토리지 창고, 개인 창고업. 개인 창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얼굴이 한 거지. 폈어. 얼굴이 폈어. 얼굴이. 네, 잠을 좀 못 자서 해주자고. 요즘 시장이 어때요? 확실히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서 지금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앞에 무인 창고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 창고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완전한 무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무인 창고, 셀프 스토리지 아이박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집에 남는 짐들 여기다 그냥 맡기면 돼. 예, 맞습니다. 예. 투룸, 쓰리룸으로 가지 말고 예. 집은 원룸으로 하고 예. 내 짐들을 거기 양쪽에서 보관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잠자는 자리와 내 짐이 있는 자리가 똑같은 돈을 필요 없다. 지불하게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 맞습니다. 그죠? 게다가 좀 예민한 것들. 예. 그런 거 맡기면 된다. 맞습니다. 집에다 놔둬서 걸리면 큰일 나는 것들. 예.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떠오른다. 오늘 남 대표님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사업하는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남 대표님 사업이 그 요즘 부동산 시장에 그 이른바 주거용 부동산 빼고 나머지 상업용 부동산, 엄청. 상업용 부동산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이게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라서 네. 이분은 그런 사실은 하루에 95%는 부동산 시장만 봐요. 나머지 5%만 그 셀프 스토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더 배워볼까. 집중적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진짜 요즘 예. 그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여보세요. 네, 여기 저 남 대표님이시죠? 저 건물 갖고 있는데 지금 2년째 공실이에요. 뭐 이런 분들 전화 오잖아요. 예, 연락 많이 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셀프 스토리지 사업하라고 권하는 게 일일 텐데 예. 전화 더 자주 와요, 요즘? 요즘 확실히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최근에 이제 건설사 대표님들이 좀 연락이 많이 오죠. 왜요? 아예 처음부터 공실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은, 그러니까 퇴직한 건설사 대표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게,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약간 트렌드 같은 거를 좀 파악하려고 이렇게 뵙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최근에는 큰 대형 건설사 대표님들, 전 대표님들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 퇴직 후에 할 사업으로 그거보다는 약간 투자용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를 잘 아시니까. 건설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고 예. 투자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핫한 트렌드가 셀프 스토리지여서 뵙자고 하는 분들이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 그 예전에는 오피스, 전통적인 오피스, 그 다음에 물류센터가 핫했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4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도 뜨는 상업용 부동산 예. 요즘 가장 핫한 상업용 부동산이고, 분양 예. 잘 되는 거 뭐예요? 최근에는 뉴 이코노미 분야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네. 그 분야가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시니어 하우징, 세 번째는 코리빙, 네 번째는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코리빙은 뭐예요? 코리빙은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 같은데, 표현하자면 예. 공유 주거라고. 공유 주거? 미래형 하숙집 같은 겁니다. 예. 최신 하숙집. 예. 주거를 어떻게 공유해? 자기가 사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고, 거기는 예. 잠만 자고. 예, 잠만 자고, 방 하나씩만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서 공유 이제 거실이 있거나, 키친, 공유 키친이 샤워, 있거나. 운동, 예. 그 테이블 이런 옛날 거는 다 하숙이네, 하숙. 이게 하숙. 하숙이네, 하숙. 근데 이름만 비싸요. 바뀌었네. 비싼 하숙. 코리빙 비싼 하숙. 얼마쯤이야? 원룸보다는 하여튼 있을 게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코리빙이 지금 제일 재밌는 게, 음. 그 가장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빙. 예. 최근에 KKR이 그 위브 리빙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한국 부동산, 예. 오피스텔 같은 거 많이 매입을 해서 코리빙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예. 방방마다 하나씩 방을 주고 예. 나머지 공간 좀 터서 리모델링해서 예. 공용 공간으로 쓰고 예. 통으로 예. 그렇게 해서 월세를 비싸게 받고 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그 아까 위브 리빙한 데도 있지만 그다음에 홈즈 컴퍼니도 있고 맹그로브 그다음에 에피소드 그러면 완전 그냥 한 집인데 원래는 한 집인데 예. 방만 각자 쓰는 거예요? 아니면 방은 다 따로 있고 예. 공유 공간이 별도로 있고 그런 거예요? 방은 다 따로따로 있고 그냥 따로 있고 예, 뭐 1층, 2층 이런 데에 공용 공간이 있어요. 가보면 지하 1층에는 뭐 당구대도 있고 놀이시설도 예. 있고 한쪽에는 빨래방 같은 그런 것도 식으로 들어있고 예. 뭐 2층에 가면 뭐 카페도 있고 도서관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미래형 하숙이네 진짜. 예. 약간. 3층부터는 방방방방방방방 뭐 그렇게 있고. 예. 고시원 같은 원룸들이 가득하죠.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핫한 이유가 최근에 그 월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월세가 증가하면서 이 월세를 대부분 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리빙이. 그리고 코리빙의 그런 어떤 코리빙이 월세를 흡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월세 수요를 코리빙에서 많이 월세 수요를 코리빙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월세 낼 사람들은 예. 코리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어가더라. 맞습니다. 약간 예. 하숙형 위워크네. 그런 느낌이네. 예, 맞습니다. 예.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입지가 좋은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좀 시설도 깔끔하고 예. 공간은 적어도 예. 공용 쾌적하게. 공간 있고 예,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괜찮겠네.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예. 개인이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아까 KKR 세계적인 사모펀드도 대략 한 1조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자산을 매입하고 있고 에피소드라는 데도 결국 SK 계열의 SK D&D에서 운영하는 거여가지고 그 기존 건물을 사들여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코리빙이 그게 꼬리빙. 예. 아예 애초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걸 겨냥해서 아예 그렇게 짓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호텔을 개조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아, 그래. 관광 호텔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겠다. 그렇겠다, 예. 그렇겠다. 야, 그거 잘 되겠네.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큰 펀드라든가 정말 큰 자금으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 표준화 시켜가지고 예. 인테리어도 표준화 시키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예. 크잖아요. 그거 국지도 진짜. 너무 크고 제일 중요한 건 인허가랑 전력 문제인데 예.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이제 한전에서 그 전력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전기를 보내주기로 한전이 도장 찍어줘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한전이 그거 잘 안 해주죠. 예, 전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한전 퇴직자를 빨리 잡아야 된다. 아, 예. 한전이 본다 이제. 그리고 또 근데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임차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큰 IT 기업, 뭐 카카오나 그치. 네이버나 당연하지. 들려가는 사람이. 예,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 데서 네. 한국에 진출할 때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임차인, 그러니까 대형 임차인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다. 그건. 예, 지금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하려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니어 하우스는 예. 시니어 하우징은 개인들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예요? 지금 사실 제일 핫한 건 시니어 하우징 같아요. 예? 거의 모든 기업이 시니어 하우징을 하려고 하거든요. 시니어 하우징이면 노인들을 위한 집? 예.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 용어도 어렵고 개념도 어려운 게 시니어 하우징 중에서도 액티브 시니어가 있고 그 아니 시니어가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단계별로. 예. 액티브는 잘 돌아다니는 노인. 그런 거 아닌가? 잘 돌아다니는 노인. 근데 슬슬 여기 두 명부터 영역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에서 최근에 한국의 시니어 하우징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발표를 했고 예. 실제로 시니어 하우징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시니어 하우징이 뭐냐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요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서 거주를 하고 거기 이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케어는 공동으로. 예 공동으로 예. 방방마다 도우미는 아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삐 누르면 의사 선생님 밑에 있고. 예. 삐 누르면 간호사 선생님 올라오고. 예. 삐 하면 밥 올라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다른 거구나. 다른 하우징하고 달리. 예 근데 간호사,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게 다르네. 근데 이 사업은 좀 어려운 게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규제도 엄청나게 많고 법적인 이슈도 많고 그냥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집하기가 쉽지도 않고, 예. 그죠? 어른들은 까다롭거든. 들어갈 젊은 때 애들이야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나 코리빙 들어갈래요 하고 월세 100만 원 넘어도 선뜻선뜻 내지만 예. 실제로 자수성가한 그 어르신들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나서 에이 그냥 우리 집에서 삽시다 하고 한다고. 예. 인건비가 비싸서 예. 그런가요? 가장 큰 거는 들어갈 때 원래 이제 이 개발하고 할 때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그걸 분양을 받거나 사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또 왜 분양을 받아요? 본인들이 한 1조쯤 있으니까 본인들 건물 지어놓고 예. 코리빙 하듯이 예. 월세를 받으면 되잖아요 노인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없고 싫은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개발 회사가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 건물을 지어서 월세 받아서는 수익이 안 난다. 예,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를 알고 있고 아, 분양을 해야 돼요. 예. 아. 그나마 이런 모델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예. 그 건대 앞에 더 클래식 500 네, 거기가 이제 유명하죠. 요양센터라고 예. 약간 그런 시설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좀 럭셔리한. 럭셔리. 예. 지금 그런 데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지금 시니어 하우징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은 안 나거나 왜 그걸 진짜 분양으로만 해야 되죠? 차라리 그 월 얼마 이렇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사업 오래 해야 되잖아요. 빨리 치고 빠지고 예. 싶은 거지. 아,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 하우징이 어떤 부동산 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은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거나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약간 지금 약간 지켜보자. 지금은 사실 셀프 스토리지가 되게 전망이 제일 좋긴 한데 왜냐하면 셀프 스토리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수익이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이 제일 검증된 모델이 셀프 스토리지이긴 하죠. 본인이 본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 셀프 스토리지 하지 왜 코리빙하고 왜 실버로 가겠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셀프 스토리지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아직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뭘까?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예. 내가 굳이 차 타고까지 가서라도 예. 맡겨야 될까?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일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왜 짐을 맡기지? 꼭 짐을 맡겨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이게 어떤 인식적으로 되게 편하고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되면 예.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꼭 집을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왜 자리가 안 잡힐까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컨셉이 되려면 예를 들면 집을 줄이고 예, 대신 내가 진짜 방을 좀 작은 걸 해도 돼. 예, 그리고 남는 짐은 버릴 수는 없으니 셀프 스토리지로 해. 예. 그게 더 싸. 예. 그런 컨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 예, 그건 너무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점점점 주거비가 올라가고 방에서 넓은 데로 이사 가긴 더 힘든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짐을 맡기는 문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산업이 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영역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의 셀프 스토리지거든요. 예. 이런 걸 더 규격화하고 체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짐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도심 가까운 데는 조금 더 쾌적하게 더 맡길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짐을 맡길 수 있는. 남 대표님은 본인 집 맡겨놨어요? 본인이 운영하는 셀프 스토리지에? 집이 넓어가지고 안 막혔을 것 같은데. 본인도 안 쓰는 사업을 남보고 하라고 왜 시장이 안 클까? 아마 정말 클 겁니다. 아직 인식이 뭐 좋지 않아요. 그래놓고 본인도 안 하잖아요. 집이 정확하게는 넓어. 정확하게 저는 항상 짐을 맡겨놔요. 정확하게. 예. 셀프 스토리지? 예. 그러니까 제가 언제 쓰냐면 저는 이사 갈 때 많이 써요.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예. 집을 정리하다 보면 네. 그 필요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잠깐 맡겨놨다가 이사한 다음에 찾아가고 싶은 게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전 자전거. 자전거. 예. 자전거 고가거든요. 자전거를 맡겨놓고 자전거 용품 같은 거 맡겨놓고 그다음에 잘 안 쓰는 거 차근차근 정리하려고 그거를 셀프 스토리에 넣어놨습니다. 일단 거기다 넣어놓고. 예. 집안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되는데 시간 내서 정리하기는 좀 버거운 것들은 예. 다 셀프 스토리지에다 넣는다.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용했습니다. 왜 그냥 가져가면 그냥 되죠. 이사 가서 정리하면 되지. 왜 일단 창고에다 맡기고 예. 이사는 그게 더 가고 편해. 왜 다시 꺼내 오고 이걸 왜 해요? 예. 지금은 좀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봐봐, 동물원에서 좀 넓은 집으로 갔잖아. 아니, 좀 이상했어. 아니, 그렇게 넓진 않지만, 어. 예전엔 저도 오피스텔 같은 데 많이 살아가지고, 예. 응.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사 가고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짐을 줄여야 이사가 되지. 예. 저도 진짜 예전에 이사 갔는데 예. 짐을 다 넣었는데 예. 짐이 다 들어가지 않는 거야 집에. 예. 진짜 곤란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 들어갔는데 예. 집이 좀 작은 데로 갔더니만 예. 짐이 안 들어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거실 한가운데 짐을 계속 쌓고 계시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때 아저씨들이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일단 여기다 쌓아주세요. 거실에다 그냥 쌓아놓고 갔다니까 결국. 예. 아니, 와. 특히 아까 제가 말씀 자전거 같은 경우가 엄청 고가 아니라 좀 고가고, 근데 네. 이게 애매해요, 정말. 어디다 예, 놔두기가. 오피스텔 같은 데는 좀 놔둘 데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예. 없는데 그렇다고 자전거를 항상 가까이에 있어야 타지. 예. 거기다 놔두면 무슨 내 창고에 자전거가 있으면 예.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자주 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타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실제 저희 고객도 그런 게, 처음에는 이사 날짜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이사할 때 잠깐 짐을 넣었다가,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제 계속 짐을 넣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쓰려고 했다가 한번 써보면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 요즘 공실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예. 요즘 뭐 당구장을 할 수도 예.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무슨 카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무슨 스터디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그 셀프 스토리지가 확실히 좋아요. 예. 내가 그 상가 주인이라면 공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예. 근데 예를 들면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임차인, 테넌트 중에서 유일하게 입지와 상권이 중요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 바로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흔해지는 것도 괜찮고. 예. 그러니까 뭐 당구장을 하든 뭐 뭐를 예를 들어 하든. 빨래방을 하든 뭘 하든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유동인구도 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다녀야 되고 입지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창고는 사실 그런 입지라든가 상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제일 수익이 나기 힘든 공간, 뭐 지하 공간이라든가 지상 중에서 잘 안 보이는데 찾아보기 힘든데 예. 예. 이런데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그 지금 공실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별내 가족이 살아서 잠깐 놀러 갔었는데 그 별내역 앞에가 원래 다 공실이었어요. 원래 그 아이파크 그쪽에 원래 다 공실이었는데 지금 그쪽에 또 엄청나게 크게 또 상가가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곧 완공이 돼요. 준공이 되고. 야, 그거 어떻게 그만 분양 다 끝났다는 얘기구나. 예. 누군가는 속아서 분양 받았다는 뜻이고. 근데 정말 심각한 게 안 그래도 다 비어 있는데 또 그 엄청난 상가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예. 과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더 문제는 이게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무도 알 수가 모른다는 없는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확실한 건 그 아이파크 쪽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5년인가 10년 됐는데 거기 계속 비어 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시설비도 덜 들어요? 다른 것보다? 예, 시설비도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 시설비도 전용 평당 한 13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 인테리어 하는데. 예, 다른 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쯤이면 빌릴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제일 조그만 게 몇 미터 몇 미터예요?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로 세로 각각 1m, 높이 2.4m가 대략 10에서 12만 원 월. 한 달에? 예. 근데 거기 생각보다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예, 잘 쌓으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 선반 같은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선반을 짜서 이렇게 선반 형태로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착착 빈 공간 없게. 예. 선반 폭이 한 40cm 정도면 있어도 물건 놀만 하니까. 예. 착착착착. 나 들어가서 좌회전 우회전 할 만한 60cm 확보하면 예.
딱이네. 근데 문을 안으로 열어요, 밖으로 열어요? 밖으로 열겠지. 진짜 중요해. 문이 안으로 열면 빵이야. 문을 안으로 열어야 되면 골치 아프다 이거. 바깥으로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안이 살짝 보여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레고 같은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집도 그 레고 창이 있어요. 아예 장이 있어. 레고장. 예, 맞습니다. 레고장이 있어. 레고장. 그 방이 이제 아이들이 이쁘게 만들으니까 이제 갖다 놓은 거고 이제 셀프 스토리지도 갖다 놓은 그분은 야! 몇 살이야 나이가? 제발 좀 갖다 버려 좀! 그러니까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글로 갔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나 버릴게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이렇게 주선선 나와가지고 내 보물들 딱 문 열자마자 이제 아이고. 문 열자마자 행복하잖아요. 아, 잘 있었니?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 한번 바꿔주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그렇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 행복하고 괜찮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은 저도 이제 제가 안 맡기지만 저도 항상 맡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항상 맡겨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경쟁적이진 않아요. 아이박스도 있고 뭐 1등도 있잖아요. 예. 브랜드에서 밀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1등이 어디죠? 다락? 예, 다락. 예. 다락. 예. 그래, 우리가 놓친 점유율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다락이 전체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와, 그거 크네. 창구 면적 정도 이런 걸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한 30% 정도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30%는 이제 다른 업체들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2강이 원투 펀치고. 네, 거의. 근데 이제 이 셀프 스토리 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사업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은 열리지는 않고 계속 처음에? 예, 그게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점 늘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 이게 어떻게 사업을 풀어나가야 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이게 정말 이렇게 약간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동산이 엄청 화랑기 때는 이게 안 되다가? 그렇게 안 되다가 갑자기 불황이 오면서 이 공실이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주거비가 증가하니까 수요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재작년부터 회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재작년이 약간 좀 꿈틀꿈틀거리다가 작년에 그 언제예요? 그 요즘 그 뜬다는 유튜브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아, 나왔을 예, 때 거기 한번 출연하고 나서 뭐 엄청나게 결정적이었지. 예. 우리 좀 인수해가 달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갈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하다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임대인이 시설비를 내주면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임대인도 좋고 고객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은 예를 들면 공실인 내가 그 상가 갖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공실에서 미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걸 하면 자기가 인테리어를 또 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지금 상가도 공실이어서 지금 독자인데 예.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다 많이들 하십니까? 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너무 괴로워서? 공실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 다큐 인사이트에서 그 공실 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공실이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중대형 상가 공실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공실이 앞으로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너무 크고 큰 거? 3층 이상의 예. 연면적 100평을 넘는 위에가 공실이 더 크겠구나. 1층은 그래도 되더라도. 그게 왜 잘 나가다 요즘 안 나갈까요? 그때는 이제 그 계속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차를 주면 이 정도 수익이 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예. 자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올린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임대료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이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임차인이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원래도 없는 건 아니 죽은 걸까?
있다가 뭐랄까.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없는 거에 환상을 쫓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없었을 것 원래? 같은데 아. 더 어려워지니까 아. 이제는 그렇게 비싼 임차료를 내고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 하는데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받으면 결국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니까 예. 경기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실로 놓는 예. 차라리 낡은 건물이면 싸게라도 그냥 받는데 예. 이 모델링 새로 했으니까 건물 새로 올려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예. 비싸게는 들어올 사람이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강남권 뒤에 약간 이면도로 보면 그 신축 통건물이 공실이 정말 많고 그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한 번 그 임차를 들어오면 받으면 안돼 뭐 10년 10년 하니까 동안 연 5%밖에는 못 올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싸게 한 번 못 받는구나. 지금 싸게 받으면 10년 동안 계속 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그러니 있겠네. 그러니 거기에 사람 못 받고 그렇다고 그냥 비워도 그러니 예를 들면 법을 나는 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임대차법에도 불구하고 상인과 예를 들면 건물주가 합의하면 3년간은 예를 들면 싸게 하다가 3년 후부터는 비싸게 받아도 된다. 나도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년만 사업해보고 잘 되면 저도 그걸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예. 거니까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공실이지 세입자는 세입 안 받으니까 못 들어오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자가 어디로 가요? 그게 다 세입자 망치는 방법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강남에 공실이 많다. 강남에 공실이 많고 어. 근데 정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신도시 상가 거긴 더 엉망이에요? 거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 지금 그래도 인구는 거기 신도시 계속 늘잖아요. 아니에요? 그 최근에 이제 뭐 농담 반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원수에게 추천해야 하는 것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지주택 사업, 그다음에 신도시 신도시 상가, 지식사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원수에게 그 준다면 중에서도 순서가 또 있어. 지주택, 그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 네. 신도시 상가. 예. 신도시상가 그나마 그래도 좀 낫네. 아니 신도시 상가가 상가는 최고야. 아니 신도시 상가는 정말 예. 추천하면 어. 진짜 나쁜 거라서 예. 여기 그 차라리, 대표적인 차라리 지주택이 낫지. 세종시? 예, 세종시 상가 세종시가 저렇게 공실이 높아요? 예.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인데. 그래도 그러면 인구보다 상가를 더 많이 넣어서 그런데요. 아. 내가 오늘 또 뭐 떨쳐 일어난 김에 한마디 드리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압니까? 몰라요? 신도시를 지으려면 정부가 땅을 LH 공사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죠. 아. 예. 그럼 땅 조성 원가가 조성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LH도 그 돈 벌어서 다시 다른 데다 신도시도 짓고 뭐 어려운 분들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도시 지으면 아파트는 정부가 싸게 분양하라고 옆구리 찌르고 뒤통수 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또 땅 조성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 싸게 아파트를 싸게 하나. 분양해야 되면 그 상가 비싸게 그럼 어디서 분양해요. 남겨야 됩니까? 상가를 예. 비싸게 했겠지. 상가를 비싸게 많이 지어야지. 맞습니다. 예. 비싸게만 하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상가를 어떻게 이렇게 사니까 많이 비싸게는 못하지만 꽤 비싸게 사람들이 그냥 손이 갈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 놓고 많이죠. 과도하게 짓는 거지.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계획의 실패네. 도시 계획의 실패. 실패라기보다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라고 정부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지 맞추려니까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조성 원가와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럼 알아서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상가 조금만 지어도 되지. 맞아요. LH가 괜히 욕먹으면서 저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 상가를 더 많이 넣어서 좀 아예. 많이 돈을 남기자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가를 많이 분양하고 상가를 많이 지으면 상가를 사는 사람도 있고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좀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했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 이제 금방 완판되거나 그 사람들도 그냥 예. 신도시의 상가라고 하니까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예. 그동안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분양받은 거지. 예. 뭐 전화해가지고 너무 뭐 수요가 너무 공급이 많았구나 저거.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산도 그러니까 지식사업센터도 그렇고 지금 상가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공급 미착공 공급이 예정된 게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공실 문제가 뭐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대안이 없거든요. 최근에 이게 엄청 따끈따끈한 뉴스거든요. 5월 21일이죠. 네. 예, 지지난주. 예, 국토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번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주거지 인근에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 보관 시설에 셀프 스토리지네? 예, 셀프 스토리지를 하고 주요 요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유 보관시설, 셀프 스토리지를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 이 전까지는 이 셀프 스토리지가 약간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고 했지만 예. 정확하게 용도가 어디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근거법이 없었어요, 근거법이? 예, 예. 아.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창고란 용도가 있었는데 이 창고라고 하는 용도는 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에 할 수가 들어가면 안 없는 되죠. 예, 어. 외곽에 오픈을 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도심지에 주거지 상가, 근처에 있는 상가에 상가. 예, 아, 근린생활시설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예. 그동안 셀프 스토리지가 없다가 없다, 예. 아, 그걸 아예 딱 찍어서 넣어줬어요? 예, 정부에서 딱 찍어서 사실 약간 놀랬던 거는 어. 그 작년부터 말은 있었어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할 거다라고 말은 있었는데 예. 근린생활시설 제일 마지막에 공유 보관 시설을 딱 넣어서 이 특정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예. 와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건 아니고 예. 지금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락 대표님이 형이에요? 아니면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형이에요? 예. 저 영상 편지 하나 다락 대표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장을 키워보시죠. 예. 얼마나 고생했겠어 형이. 와, 진짜다. 그러니까 1등 업체가 힘들게 힘들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한편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더 파일을 키우고 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예. 다 같이 크면서. 그러면 상가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솔직히? 예. 아니, 본인의 희망사항 왜, 말고. 왜? 전망. 왜? 희망 말고 전망. 전망은 조금만 그래도 버티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 공급. 공급이 그렇게,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공급 안 되는데 상가는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지금 아파트 상가들, 그러니까 특히 신축 아파트 상가 중에서 예. 그 상가가 꽉 차 있는데 아마 거의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어. 예,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 더 문제는 신도시 상가가 더 문제고. 아. 그다음에 거의 그다음에 좀 애매한 뭐 한 20년, 30년 된 이런 상가 건물들 예.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상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용을 통해서 효용이 높아지는 건데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빨리 그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옮겨가면서 지금 비어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공실이 2개쯤 있고 저 안에 식당 있잖아요. 그럼 저 식당도 가기 싫어. 예. 그래서 옆에 영향도 많이 빠져나가기 나는구나. 시작하고 문제는 오래된 상가들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가보면 층고가 낮아. 예. 옛날에 우리가 그냥 층고가 그게 왜 중요해? 라고 하던 시기에 이게 지어놔서 예. 분위기가 다르니까 요즘은 상가가 뭐 음식 같은 거 하면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러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층고가 낮으면 이게 조명도 안 나고 이상해.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얼굴도 못생겨 보여. 예. 그때 필터를 써야죠. 전혀 공감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예. 그런 상가들이 예. 문제죠. 그렇다고 야, 상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받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오픈을 해서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신축 건물에 저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축 건물. 왜냐하면 신축 건물이 준공이 됐다라고 해도 그 안에 컨텐츠를 채운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인 창고 편하니까 그 셀프 스토리지 하자란 임대인 건물주가 많아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 예.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또 세입자 받기도 좋거든. 예, 뭐라도 있어요. 우리 건물에 저게 있어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당신 해. 예. 서브 사무실로 쓰면 돼. 뭐. 그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공실일 가능성이 크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몇 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예 빨리 입주를 하자마자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예. 이게 제가 직접 일본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조그만 건물이네? 예,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일본에 그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통 건물 자체가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저 통이 다 그거예요? 예. 저 브랜드가 셀프 스토리지 브랜드예요? 예. 일본의 큐라지라는 브랜드인데 그라즈. 예. 여기에 보면 한 3, 40년, 한 2, 30년, 3, 40년 된 이런 건물들은 셀프 스토리를 활용한 데가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통건물로 다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고 통으로 있어요. 저게 다? 예, 전부 다? 다, 전부 다. 예. 근처에 다 있는 건물인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양쪽 큰 길을 두고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큰 건물로 다 이렇게 네.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명확한 게 지금 예를 들어 한 30년 넘은 이런 약간 낡은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건물은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래된 식당 뭐 이러면 안 돼요? 식당도 힘들고 왜 그러냐면 식당 같은 데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런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오피스 쓰기에도 애매하고 건물 낡았으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또 더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내수 경기 안 좋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거의 다 많이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 셀프 스토리지 그 지점 수가 거의 한 15,000개 예. 정도 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헬로 스토리지라는 업체가 그 지점이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노란 타일은 또 다른 업체예요? 예, 다른 업체. 참고로 이 큐라지라는 업체는 이제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도 상가 공실이 많아요? 일본도 그럼 상가 공실 문제 때문에 문제였습니까? 지금 도심은 아마 공실률이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도쿄라든 도심은 엄청 낮은데 그 외곽 지역은 저 자세히 한번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런 걸로 다 공실을 채우니까 공실률이 낮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셀프 스토리지가 공실을 낮추고 그러니까 방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실을 낮추고 주거의 어떤 편익을 높인다.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런 이거 완전 그건데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예. 네. 이게 도심에서 도심에. 도심의 빈 땅에. 예, 도심의 빈 땅에. 이런 거는 이제 시설비 같은 게 많이 안 드니까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왼쪽도 똑같은 컨테이너인데 이거의 그 뒷면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랑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맨션이라고 하죠. 맨션이라고. 오른쪽 하얀색 타일 붙어 있는 이게 거는 집이고 집이구나. 옛날식 복도 있는 집이고 예, 집. 복도 있는 아파트고 예. 저기 집이 작으니까 바로 앞에다가 예. 창고로 창고 쓰고 맡기고. 예. 제 일부러 이후에 만든 모양이네요 저렇게. 이거 왼쪽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 비어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였던가 비어 있는 있었던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이게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거고. 근데 저 1,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막히는데도 저 괜찮은 거예요. 창문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고 예. 뭐 남의 땅에 뭘 예, 올리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 도쿄에서 그 지하철 5, 6정거장 떨어진데 예. 거기를 갔는데 셀프 스토리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걸었을 때 한 10개 이상 갔거든요. 근데 예. 아까 이렇게 같이 좀 오래된 낡은 건물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다. 이거는 이제 거의 명확한 것 같고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되는 시장이다. 한국도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되느냐지. 언제 되느냐인데 일본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 같다. 어. 할 거다 이렇게. 왜요? 왜? 지금까지는 다들 물건을 창고에 갖다 놓는 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국민인데 왜 갑자기 물건을 빨리 창고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봤을 때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리거든요. 거리? 위치. 창고와의 거리? 창고와 자기와의 위치. 예.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그 새로운 지점 열 때마다 그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없어서 못 썼다 예, 그동안. 고객 입장에서 저 멀리 있으면 너무 머니까 가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안 맡겼다면 예. 지금은 이렇게 지점이 빠르게 공급이 많이 되면 수요를 창출할 거다. 그만큼 수요가 따라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럼 공급은 어떻게 공급이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터지는 공실들. 공실이라든가 본인들이 어디로 가겠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지금 그런 시장이다. 지금 예. 없어서 수요가 없는 거지. 예. 만들면 하여튼 다 찬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고, 예. 근데 반포에 최고급 아파트로 어느 왔어요. 순간에는 경쟁하느라고 막 가격 경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생기고 1등 업체 어디죠 이름? 거기랑 서로 달아. 예. 비슷한데 막 생기면 근데 이제 이 시장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왜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적정 가격 내에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에 맞게 최대한 제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도 엄청 낮은 임대료인 곳은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심은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는 그 매출에서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고 그 대신 많이 펼치고 해서 규모의 경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은 신규 업체가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좀 큰 자금을 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약간 작은 자금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그런 게 맞습니다. 예. 야. 요즘은 회사는 뭐가 고민이에요? 직원들은 몇 명쯤 됐어요 이제? 지금 직원은 15명. 15 많이는 안 늘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올해부터는 이제 크게 펀드를 조성해서 실물 자산, 실물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자. 아예 직매입을 하자? 예. 그동안은 그거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실란 상가 건물주 저한테 와서 상담 받으세요. 예. 그 우리가 사기도 할게요. 예. 근데 아예 산다고? 예. 왜요? 왜 왜, 그렇게 마음 왜? 바꿨어요? 예.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업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 수익이 나기 힘든데도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매입을 해서 셀프 스토리지로 운영을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셀프 스토리지 하면서 버티면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가보다는 오를 거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금 취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될 것 같고 이 타이밍에 많은 자산을 매입을 하되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예. 뭐예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 기능을 더 부각시키고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후된 지역을 개발하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에서 250m에서 300m 안에 400평 이상의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건물을 올리면 상업용지와 접해져 있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으로 종상향을 해주는 사업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용적률 특혜를 받는 대신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취하는 전략은 오래된 건물, 역세권 주변에 오래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셀프 스토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 부지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펀드를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만드는 작업이 돼요? 어차피 역세권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면적도 이 정도 돼야 되니까 예. 처음부터 매입할 때 이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 요건은 전체 지주의 60% 정도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이제 서울시에 심의를 할 수 있고 예.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가 다 갖춰져 있어서 그 요건에만 맞으면 종상향이 가능한데 예. 그럼 이제 분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하면 종상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만큼 수익이 난다라는 걸 설득을 해서 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높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아, 그럼 내가 무슨 땅 하나를 사서 높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좀 큰 단위로 가야 됩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고 좀 큰 뭉쳐야 됩니다. 구역으로. 뭉쳐야. 예. 그 예.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대표님이? 아. 그게 조합장이에요. 그게 깃발 드는 게 그 쉽지 않을 텐데. 못 견디기시죠? 예. 저한테 그냥 파세요.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엠박스의 전략은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예. 아, 그런 분들한테 그럼 아예 이 건물을 우리한테 싸게 파실 겁니까? 라고 그러면 해서 그걸 그런 거, 예. 모아가지고 예. 개발하면 된다. 예. 모아서 아. 또 이거 덩어리를 이제 또 다른 데 넘기고 그래서 예. 거기서는 이제 지어 올리고 예. 하나라고는 개발이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고 예. 크게 그래서 사와서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구나. 예, 블록 단위로 해야 되는데 역세권에 공실 많은 곳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가서 아예 내가 그냥 통으로 사버린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금 큰 자금을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반원대가 몇 군데 있긴 해요.
딱 이렇게 역세권 진짜 좋은 어디 데들. 어디. 강남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안에 이제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공기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그 전망이 좋은 데는 독산동 같은데 네. 왜냐하면 독산동은 곧 이제 지하철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앞에 그 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 뭐죠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예. 직주 근접을 해서 그 주거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량리라든가 고로 디지털 가까우니까. 예. 청량리라든가 선유도 이런 데도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 리빙 업체들이 이런 데 실제로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예, KKR이란 그 세계적인 사모펀드 지금 출퇴근 하는 분들 거기서 그냥 그 원룸이나 이런 거 분양하고 월세 받고 하려고. 예. 예. 그렇게 하려고 거기도 독산동 쪽에도 오피스텔 샀고 선유도 쪽에도 샀고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단위로 많이 사거든요. 저희도 그 똑같은 전략으로 그 옆에 땅을 사 모으려고 건물을 사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서 건물 올리는 업자한테 팔려고. 예, 정확하게는 우리가 직접 올리지는 않을 거고. 예,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셀프 스토리지로 운영을 하면서 예. 땅을 모아서 건물을 모아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저희가 만드는 거고 야.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벨로퍼가 되는 거네. 개발은 시행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행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고업은 임대료, 그러니까 건물값이 많이 낮아진 그러나 창고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은 예. 그냥 우리가 사서 하기도 하고 예. 여기는 사되 사대 모아서 개발할 수 있는. 사되 모으면 나중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돼서 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사겠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런 대표님이 살 때 우리가 그 알박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박기?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언더스탠딩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안 팝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계속 교통이 발달하고 GTX가 발달하고 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역세권을 몰리고 더 도심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도시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거나 아니면 개발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식으로든 더 도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가가 너무 잘 돼도 지금 안 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대표님은 상가가 요즘 죽어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다가 예. 도심이 죽고 그러면 셀프 스토리지도 같이 죽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저희랑 사실 공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한테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상가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예. 왜냐면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아버지는 뭐 나사 하나 필요해도 을지로 가셨다고 네, 아버지는. 네. 요새는 다이소나 쿠팡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그 상가들이 다 필요 없어졌잖아요. 위치들은 완전히 센터의 역세권인데. 근데 거기가 허가를 상가만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고 다시 지어도 또 상가여야 되는 거예요. 상가랑 근데 오피스. 상가가 필요가 없어. 상가랑 오피스는 필요 없는데 예. 그래서 야, 그 부시고 그냥 주거 시설로 지어도 되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맞는 말이네. 수요가 상가 수요가 적어지면 종로 사거리에 있는 커다란 이 건물이 대박이다. 굳이 왜 상가여야 되냐? 그게 주거지야. 주거여도 뭐 대박이겠다. 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상가를 점점 줄여 나가고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주거 시설로 바꾸려고 한다. 맞습니다. 예.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진짜 환경이. 예. 그러니 계속 그게 이제 우리 어떡하냐라고 울상이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사시려면 빨리 사셔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어찌됐든 이 셀프 스토리지가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입니다. 아직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단계 있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거 진짜 많다니까 셀프 스토리지. 저는 그걸 보고 네. 셀프 스토리라는 컨셉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예. 넓은 땅에 도대체 왜? 맞습니다. 왜 창고를 저렇게 많이 짓지? 근데 한국은 아마 일본 모델 같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작게 집주위에. 예. 제가 항상 이제 일본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일본이 한국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데 거의 일본같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떤데요? 일본은 이제 장기 저성장이 오고 내수가 어려워지고 인구 줄고 하면서 오프라인 상가 같은 거 다 죽으니까 그게 셀프 스토리지 바뀐다. 셀프스토리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싸니까 사람들의 수요도 좀 생기고. 예. 근데 어찌됐든 이 엄청난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가가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되고 있고 건물도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공실을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했을 때 그나마 셀프 스토리지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맞아. 그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점점 월세가 비싸지고 점점 더 넓은 데로 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 그나마 셀프 스토리지가 조금이나마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그래요. 아니,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짐 때문에 이사가 되는 상황들이 막 생기는데 충분히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주택에 비해서 상가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랑 상가 같이 떨어지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주택은 계속 높아지는데 네. 상가는 떨어지니까 이런 예.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게 말이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이 뭐 이렇게 저 인기 지역에는 그동안 상가들이 자기 용적률을 다 안 찾아 먹었다고요. 예. 용적률은 높은데 그냥 거기에 2층짜리 커다란 설렁탕집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맞아요.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부수고 다시 짓잖아요. 그러면 한 20층 올라가요. 예. 2층 설렁탕집이었던 상가 그 자리가 20층짜리 대형 건물이 올라가.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대형 건물이 공실이 되냐? 아니요. 이 대형 건물은 다 페넌트들로 찹니다. 어디에 있다 차? 여기 있던 아저씨 일로 오고, 여기 있던 사무실 일로 오고, 여기 있던 사람 다 일로 오면 다 주변이 다 이제 공실 폭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낡은 건물들이 옆에서 새 건물 하나 올라가면, 그러니 이제 처음에 기다리다가 슬슬 걱정이 심해지고. 그 지산도 똑같은 게 지산도 정말 재밌는 게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공급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된 지산에서 다 모여. 다 새로운 데 아이고야. 갑니다. 아이고야. 근데 신축 지산에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다 해줘요. 완전. 서로 경쟁이지. 그러면 이 회사가 구축 지사는 죽음이지. 이 회사가 뭐 성장해서 막 더 이렇게 해서 더 넓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가격인데 더 신축에 더 인테리어도 해주고 더 넓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래된 이런 물건들은 결국 공실로 되고 근데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산들 좋습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야, 아니 박수. 하여튼 뭐 전망이 좋네요. 왜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투자를 왜 안 받습니까? 아직도 회사 지분이 100% 다 남 대표님 거예요? 예. 저는 확신이 있는 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회사 가치가 엄청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면. 싸게는 투자 안 받겠다? 예. 야. 그렇게 해서 원래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되게 이게 되는구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뭘 하든 잘 안 되더라고. 그래,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딱 타이밍 맞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노력을 안 해도 되죠? 예. 그렇다니까. 예. 원래 돈 벌 땐 이렇게 버는 거예요. 돈은 뭔가, 열심히 버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돈이 숭둥숭둥 들어오네. 그런 기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은 지금 되게 무지야.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땀 나면 네. 이건 방향 잘못된 거다. 그냥 뭐 대충 하는데도 돈이 숭둥숭둥 그래야 된다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이면 저희가 국내 셀프 스토리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 가치가 엄청 많이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좀 크게 한번 펀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아직도 매우 초기 시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앞으로 더 남은 90%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겨우 아이엠박스는 초기 시장에서도 2등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현대건설 같은 데가 대기업이 야, 아파트 시장 이제 요즘 뭐 앞으로 몇 군데나 짓겠냐? 우리가 하자. 이렇게 실버타운을 할까 예. 하다가 오늘 이 방송을 봅니다. 예. 현대건설 사장님이 예. 야, 셀프 스토리지 하자야. 예. 완전 초창이네. 우리가 다 먹어. 예. 그래서 막 현대건설이 막 들어오고 예. 그럼 어떡해요? 삼성물산 또 봅니다 이거. 예. 레미안 들어오고. 스토리지. 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저는 환영합니다. 왜요? 왜? 왜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면 그쪽이 시장 다 먹을 거잖아요. 그 국지가 큰 업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본인이 하면 수지차산이 맞고 이게 와. 그 대기업들은 엄청난 자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빨리 내야 되는데 예. 이게 한 번에 막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규모가 너무 크면 약간 본인이 사업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막 커지고 예. 뭐 내년 말쯤 되면 뭐 이 시장이 뭐 엄청 커집니다. 했다가 현대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장이 안 커지더라고요. 무슨 그런 시장이 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지.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조단위로 이렇게 하는 사업자가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아슬아슬하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키우시면 뭐 예. 현대가 아, 좀 만들어보고 인수하겠지. 그렇지. 예. 그 인수하도 뭘 굳이 많이 해놨는데 그냥 인수하면 되겠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엠박스의 남 대표님 1년 만에 나오셔서 그동안 아, 즐거웠습니다. 사업 잘 되신다니까 하여튼 저희도 좋네요. 네. 혹시 뭐 이 방송 보고 나 좀 안 그래도 공실 좀 있고 그런데 네, 또는 뭐 좀- 뭐 좀 여유자금이 잘해- 있는데 어. 네. 뭐 뭐좀 잘해주는 거 투자를 없어요?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 언더스탠딩 보고 나 전화한다. 예. 내지는 언더스탠딩 보고 이메일 보낸다고 하시고 예. 꼭 그렇게 이제 톨을 달고 오시는 분은 특별하게 좀 잘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상담도 하고 예. 또 어디 뭐 과장 나부랭이 시키지 말고 예. 알겠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예. 이제 여러분이 언더스탠딩 이름을 팔고 상담을 했는데 조금 좀 불친절한 것 같고 바로 제보를 주시면 받은 명함이 남성호가 아니라 남성훈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다. 예. 그러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전화해서 강력한 항의.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 다락 업계 1위 우리 광고주의 경쟁사인 다락 대표님을 모셔서 다락으로 다 고객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하셔야 됩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해, 남 대표님은. 네, 아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